거취 표명에 대한 얘기는 바로 선관위원장 얘기하게 하는 거겠죠. 논란의 중심에선 노정희 선관위원장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국민께 사과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검찰 고발당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출근길입니다. 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질 인사에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된다. 애둘러서 일단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겨냥했을 텐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정희 국장. 네. 근데 사실 오늘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 사실관계. 사전투표에 선관위원장이 출근을 안 했다. 출근하고 안 하고가 비상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도 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 사전투표 때 출근을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게 저는 말이죠. 이게 무슨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과와 해명 수준으로 끝날 수 있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국기가 문란되게 만든 그런 행위거든요. 투표라는 그 신성한 행위 자체를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불신감을 갖게 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한 정말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 당일날 출근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군으로 치면요. 전쟁이 났는데 사령관이 위수 지역을 이탈한 거예요. 예. 그 밑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데 나 휴일이니까 쉬어야겠다라고 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밑에 김세한 사무총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사람들 용지가 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직인이 찍혀있는 투표용지가 공개된 것이 그 투표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망언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고 예.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대한민국이 국가기구가 저는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선관위까지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이런 국가기구들의 예. 그걸 좌편향 혹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이 출근 안 한 것 자체가 큰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토요일 날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이게 법정 휴일이긴 하지만 이건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토요일 날 전쟁 났는데 토요일이니까 나는 쉬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를 치르는데 그 최고 사령탑이 나는 토요일이니까 일 안 한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노정희 선관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선거법 재판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다. 이걸 두고도 편향성 논란이 있다. 선관위원장 자격이 있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지명되는 거고요. 예. 또 선거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선거 이번에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부터 사전투표의 경우 민주당이 굉장히 사전투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예. 결과들도 보면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전투표에 이런 혼선을 초래한 것들은 꼭 국민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큰 어떤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 국민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투표까지는 최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제대로 좀 반환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선거법 재판의 전력 혹은 그거에 대한 노정희 위원장의
판결 사례가 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는 것,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꼭 본투표 때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관위는 지난달 국회에서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그 예측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세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당시에 김세한 사무총장은 한 개 투표소상 약 20명 정도로 분산이 된다. 최대 40분 정도로 보면 된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네. 자신만만했던 저 영상이 그대로 부메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환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번 그 소쿠리 투표 논란은 예고된 인재구나. 그러니까 선관위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김세환 사무총장이 몇만 명을 지금 예상했습니까? 사전투표율 30%를 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36%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100만 명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 가운데 서울에서는 20만 명 정도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확진자와 격리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으로 대비를 했고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왔을 때 전혀 대비가 안 됐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지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직접 선거이고 비밀 선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표 행위를 한 투표 유권자가 기표함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선거 사무원이 대리해서 수령해서 이 기표함에 넣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 이 지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준비 부족뿐만 아니라 지침도 철저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이런 거는 과잉 대응이 맞을 정도로 준비가 철저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이런 자신만만했다가 글쎄요, 지금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주말 새에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왜 이러시니까 지금 막지 마세요. 지금 길 여세요. 전 저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도 청천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정확히 뭐가 문제라고 기표 용지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비밀번기에 넣으라고 그러고 바구니에 넣으라고 그러고 기표 용지가 보이잖아요. 다. 그리고 선관위니 보험 앞에서 투표함에 집어넣으라고 돼 있는데 저게 하나도 안 밝혀졌잖아요. 동선 분리해야 되는데 투표하면 하나도 그거 아니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 별도의 투표소를 만드셔야죠. 조항대로 했죠. 왜 조항대로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퇴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퇴를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 잘 파악하고 왔어요. 사퇴를 파악을 했는데 나 지금 저 선거하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잠깐만요. 확진자 투표예요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사무총장 논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말에 따르면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 두고 간 것 같다. 난동이라고 표현했느냐 그렇다. 사무총장 예측도 잘못했고 표현에 대해서도 논란을 좀 부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선거법에 한 투표구에 하나밖에 투표함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닐에 담든 무슨 뭐 바구니에 담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분들은 헌법을 모르시나 봐요. 헌법은 분명히 비밀선거, 직접선거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모든 법은 헌법이 최상위 법이고 거기 그 정신에 따라서 하위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라는 것이 비밀선거와 직접선거라는 그 헌법적 가치를 그것을 훼손시키는데도 단지 그냥 하위법에 의해서 투표함 하나밖에 없도록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분들은 도대체 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은 저 투표 하나를 보면서 뭐 다른 데 갔다가 출장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미국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저 하나를 지켜보면서 90 넘은
그 노인께서 휠체어를 끌고 나와서 투표를 하기도 해요. 예. 투표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하에서 사는 자신의 권리를 그런 보장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그런 국민적 어떤 열망이라든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투표에 대한 소중한 감정 같은 것들을 정작 선관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몸이 아플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면 저러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난동? 어떻게 그런 얘기를 씁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근데 그걸 난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누구 말 맞다나 지금 잘못하면 3.15 부정선거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정권이 선거는 잘못하면요. 정말 그 국가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정권이 무너지고 이러는 일이 생긴다고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저분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무슨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들이 그렇게 하다가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참을 수 없는 행위예요. 지금까지 그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이라는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중립을 하는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여야에서 공방이 있을 때 누가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을 행사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왔고 그 권한을 잘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 이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아마 그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란 말씀은 구자영 차장 말에 제가 덧붙이면 네. 포스터에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씨의 굿판 네. 혹은 김혜경 씨의 소고기나 초밥 이런 것들을 서로 네거티브 할 때도 선관위가 어느 정도 판정을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로 가기 이전에 예. 실제로 선거 운동에 이것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유권 해석으로 결정을 해왔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막강한 권한입니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주권자들의 어떤 주권 행사를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번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라도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자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야는 이 사안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부정선거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부실 선거 혹은 무능한 선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여야의 시각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제도 이번 얘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